자, 이어서 해봅시다. 자, 채팅들 들어오시고요. 안 들어오신 분들은. 자, 지금부터 이제 할게 이겁니다. 자, 물체가 힘받으면 특정 시간의 위치나 속력이나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V에 관한 정보를 알면 나머지를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안 주겠죠. 대다수의 문제 한 90% 이상은 무조건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요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니면 요 정보를 주어지고 얘를 예측하게 해요. 노란색은 계산해야 되는 거고 보라색은 예측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란색. 보라색은 반칙입니다. 저 내면. 여러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요. 대신 뻔하게 내는데 눈치를 못 채죠. 뻔한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노란색 연습하는 겁니다. 노란색.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면 위치를 물어봐요. 자, 한 가지 예시를 보면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이거. 이 그래프를 보고 3초의 이동거리가 얼마인지 눈으로 보입니까? 보여요? 이걸 노리는 거죠. 느낌은 알겠죠? AT 그래프를 주어지고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건너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항상 명심할 건 AT 그래프는 무조건 뭘로 바꿔라? VT로 바꿔오면 끝. 그게 요령입니다. 가속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VT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3초까지 이 넓이는 플러스 6이에요. 3초까지 저 넓이의 의미는 속도의 증가량, 이게 의미입니다. 아래에 있으면, 이 넓이가 아래쪽에 있으면 속도의 감소량, 이렇게 되겠죠. 얘는 3초 동안 속도가 6만큼 증가한 겁니다. 3일 때 6. 이렇게. 확인해야겠죠? 자, 여기서 기울기가 뭡니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니까 기울기 2 맞죠? 맞네요. 그럼 질문이 뭐였어요? 3초의 이동거리가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넓이 구하면 되겠죠. 이런 겁니다. 아하, VT로만 바꾸면 다 보이는구나. 다 보이는구나. 지금 한 연습이 이거예요. AT가 어떻게 나오던 VT로만 바꿀 수 있으면 원하는 대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쉽다고 보면 돼요. 거기까지도. 또 이제 여기 과거 여학생이 전교 1등한 여학생이에요. 그 여학생이 선생님 저는 VT로 그리는 걸로 하면 너무 잘 풀리던데. 맞는 말이에요. VT로 그려서 해석하라고 하면은 문제 잘 풀린대. 복잡하게 수학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이거 다음에 수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선생님이 가르치겠습니까? 그 복잡한 거 안 그래도 해줘도 못하는데. 예? 야, 이걸로는 다 못 풀어. 수학으로 할 수 있어야 돼. 또 자기네 학교는 쉽게 나온다고. 쉽게 나와서 안 나온대. 예. 과거에 그랬겠죠. 과거에. 그 예시가 해송고입니다. 해송고. 해송고. 과거 해송고는 공부를 못했어요. 과거에.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거. 지금 송도에 인원이 많아지고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치열한 시대입니다. 쉽게 안 내요. 해송고라고. 그래서 여기 또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요 안에 있는 고등학교는 공부를 못한다 싶어가지고 여학생은 저기 인천역으로 나가고
남학생들은 송도고 가고 이러잖아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제 여기도 나름 빡세지고 있어요. 여기도 뭐 신송, 연송 이런데 여전히 옛날 얘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왜 틀리냐? 안 그려놔. 이거 보고도 옆에서 안 그려놓습니다. 그럼 안 풀린대. 분명히 AT가 나오면 바꾸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연습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안 한다. 몇 개 더 해보죠. 이거 바꿔볼게요. 이거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VT로 바꾸자. VT로 안 바꾸니까 틀리는 거다. 바꿔보죠. 자, 얘는 처음 속도가 4m/s라고 가정하고 그려보죠. 그러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4m/s 4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시작할 거고 -4 0 +4 이렇게 되죠. -4 0 +4 이렇게 되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속도의 감소량, 변화 없음, 속도의 증가량. 그래서 4 감소했다가 일정했다가 증가하면 되겠네요. 감소했다가 일정했다가 증가하면 되겠죠. 다시 이걸 맞아 그리면은 요렇게 되겠죠. 이걸 보고 이거를 못 그리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도형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감소량 변화 없음 +4 이걸 갖다가 이걸 못 그리면은 이거 뭐 수학을 잘못 배운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러면 다 보이잖아요. 자, 2, 4, 6초까지 이동거리가 얼마냐 물어보면 이거 보고 보여요, 이동거리가? 안 보이지? 끝났잖아요.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과제라는 거. 수학을 쓰기 전에 관문이죠. 수학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수학은. 이것저것 해서 안 될 때 수학을 쓰는 겁니다. 그거 말고 해석학만으로도 웬만한 거 다 풀려요. 해석학만으로도. 그러면은 요거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해보죠. 요거 자, 뭐 진도 조금 덜 나가도 되니까 처음 속도가 0일 때 0에 시작했을 때 VT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 모인들이 밑에다가 여유롭게 한번 그려보셔요. 그래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된 겁니다. 이 정도 그리면 됩니다. 이 정도 그리면. 자, 같이 한번 해보죠. +3, -4, +2. 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0에서 시작해서 3만큼 증가해야겠죠. 하나, 둘, 셋, 3만큼. 그래서 여기 지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떨어져야 되네, 오히려. 마이너스 1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야죠. 그리고 다시 4일 때 플러스 1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3 증가, 마이너스 4 감소, 플러스 2 증가. 이걸 연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1차 함수 해석입니다. 나머지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거고, 아, 저러면 되는 거구나. 안 되신 분들은 집에서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수업만 듣고 어떻게 잘합니까? 수업만 듣고. 엄청나게 노력해도 1등급 안 나와요, 잘. 안타깝게도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여전히 잘하는 친구는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거를 3학년 때 깨달아요, 보통. 3학년 때. 1학년 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3학년 때 알아요, 3학년 때. 예. 담임선생님이 불러서 현실을 알려주거든, 이제. 막 2점 초반 찍어 놓으면, 아, 나는 괜찮아, 난 잘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현실은, 마음을 졸여야 됩니다. 2점 초반이면 잘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건데, 마음을 졸여야 됩니다. 왜냐, 떨어지면 정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신 준비 하나도 안 했거든.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하향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요즘 6장을 쓸 수 있어서, 에이, 여기는 붙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나 써보고, 나머지는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라인들을 다 씁니다. 그래도 하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2점 초반만 되면 고민할 게 없죠.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정도면. 정말 행복한 고민. 자, 해석을 해봅시다.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었습니까? 2번. 그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못 찾으면 됩니까? X절편 못 찾아요? 못 찾는 분 계시더라고, X절편. 이것만 그려놓으면 물리로는 끝난 거죠. 나머지는 수학 실력이라고, 이거. 지금 고1인데, 이거 X절편,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참 할 말이 없죠. 큰일 납니다. 자, 이런 걸 못 할 수 있어요. 그 바로 밑에 거. 이거 그리라고 하면 많이 못 그립니다. 이거 그리라고 하면.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이거. 이것도 구간을 나눠서 얘는 플러스 3, 여기 구간도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2초일 때 3만큼 간 다음에 자, 여기까지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그려요. 여기까지 3. 그 다음에 또 3 증가해야 되는데 내려옵니다. 그리라고 하면 왜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나도 내려와야지. 내려오고. 3만큼 증가한 다음에 서 플러스 3 또한 증가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가야 되냐? 6까지 가면 되겠죠. 6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돼요. 그런데 그냥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안 되죠. 그렇게 그리면 안 되죠. 왜냐? 지금은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속도가 증가. 여기는 3에서 0으로 떨어졌으니까 감소. 너무나 당연한 상식들이 존재하는데 안 써놓으니까 저 증가 구간이구나, 감소 구간이구나 라는 걸 이해했으면 증가, 감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확인해 봅시다.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의 의미인데, 순간 가속도의 의미인데 가속도 증가, 가속도 감소 이렇게 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해석하게 기본기, 접선의 기울기와 두 점 사이를 이은 기울기, 이 두 가지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원하는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도 많이 어렵게 나온 겁니다. 이 정도도.
자, 나온 김에 옆에 그림 또 있죠. 옆에 이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옆에 이렇게 됐다면 얘는 F는 MA니까 가속도의 의미는 힘의 의미와 상관이 있어요. 가속도가 증가하면 힘도 증가. 가속도가 일정이면 힘도 일정. 그러면 이 그래프는 힘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힘의 방향이. 자, 이렇게 물어보면 바뀌었대, 여기서. 바뀌었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 왜? 느낌적인 느낌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기울기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사건은 방향이 변했을 뿐이지 가속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체는 30초까지 힘의 방향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나머지는 이 넓이는 앞으로 간 거리, 이거는 뒤로 간 거리.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변이고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해석이다. 자, 다음에 넘어가지 말고요. 5페이지로 가세요. 5페이지로. 자,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래프를 변환해서 해석학 정도를 낸다. 1등급은 만점마저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내면. 너무나 뛰어난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렇게 내면 너무 다 만점마저. 그래서 어떻게든 변별을 하기 위한 게 바로 계산이죠, 계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계산 문제가. 자, 우리는 기본 과정이니까 쉬운 것만 하되, 선생님이 이 교재도 나름 의공비보다는 어려워요. 그런 거보다는. 저거 해도 3등급 안 나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셔야 좋은 등급 나와요. 자, 이제 다시 해봅시다.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어지고 속력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속도에 대한 정보 주어지고.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좋겠지만, 아까 그래프 전환하면 되겠지만, 다 되지 않아요. 그 그리는 조차가 어렵습니다. 그걸로 특화돼서 배웠으면 모르겠지만, 다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수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프 전환으로 풀 수 있다는 그 여학생의 말이 100번 옳다 쳐도, 자, 20문제를 25분 안에 풀어야 돼요. 수능이.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우리나라 교육이 왜 시간을 이렇게 짧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사고하고 풀 수 있게 해야 되는데 20문제를 25분 안에 푸는데 거기다 그래프 다 그리고 있고 되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해져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학을 활용해서 재빨리 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관문이고, 그러면 VT 그래프를 보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T초 후 속력 및 이동거리를 찾는 거예요. 저거 보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서 지금 여기 Y 변화량은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뺐으니까 요게 AT입니다. 속도 변화량이 Y 값이. 가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면 되니까. 그럼 AT라는 거 알겠죠? 자, 저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저기 첫 번째 식 바꾸면 T초 후의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쓰면 되겠죠. T초 후의 속력은 요 공식에 넣으면 돼요. 두 번째, T초 후의 이동거리는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면적 아닙니까? 면적 구하시면 돼요. 사각형 V0T, 삼각형 2분의 1 AT 곱하기 T가 되겠죠. 아랫변 곱하기 높이. 아랫변이 여기가 T니까, 여기 T니까 사각형, 삼각형.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식은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식은 원초적으로는 두 개인데, 자, 설명을 해드려요. 원초적으로는 T초 후에 속력과 T초 후의 이동거리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식인데, 요거는 시간에 따른 함수입니다. 시간에 따른 함수예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만 이걸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기본기의 문제는 문제 속에서 주어진 것들을 여기다 대입만 하면 풀릴 겁니다. 문제 속에서 주어진 것들을 여기다 대입만 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도 두 개 나오겠죠. 그 정도면 아주 기본 문제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가 세 개 나오는 경우. 분명히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다 여기다 넣었더니 미지수가 세 개가 생깁니다. 그럼 풀릴 리가 없죠. 수학적 상식이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냐? 노란색. 요거 두 개에서 시간을 소거하면 됩니다. 소거한 식이 나중 속력의 제곱, 처음 속력의 제곱, 2배의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세 번째 식은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1번, 2번 식에서 시간만 없앤 거예요. 당연히 시간을 모를 때 써먹으면 좋겠죠. 시간만 없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책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등가속도 운동식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알아봤자 3등급 못 맞아요. 잘해야 3등급. 자, 가장 큰 스킬. 요즘 수능 문제나 어차피 내신도 수능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학교 내신에 반절 이상은 수능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는 더 나오겠죠. 수능 최저가 강화됐으니까. 내신에도 수능을 내는 게 전혀 이상하지도 않는, 이미 그러고 있고 이미. 자,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원초적인 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분명히 다 집어넣어봤자 미지수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게끔 내는 거예요. 니네 1, 2번씩만 쓰지 백날 해봐라. 되나 안 되나. 안 되게끔 해요. 1, 2번이 메인인 건 맞지만 미지수를 두 개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절대 못 풀죠. 그러면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스킬. 세 번째는 당연한 거고 네 번째를 활용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여드려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초고수, 이 단원의 초고수들은 요걸 써먹어요. 이거와 가속도의 정의. 이거를 활용해서 미지수를 줄입니다. 전혀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앞에는 평균 속력이고요. 얘는 가속도의 정의예요. 이미 배운 거죠, 사실은. 얘만 한번 해보면, 얘만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평균 속력을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했어요. 시간도 모르겠어. 이때 시간도 몰라. 평균 속력 얼마냐고 그랬어요. 뭐 앞에 있는 정의를 한다면 시간의 넓이를 시간 나누면 되는데 몰라, 시간.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옵니다. 평균 속력 뭐예요? 시간이 더 지나도 옵니다. 항상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처음과 나중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평균이 됩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언제만 된다? 등가속도 때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등가속도 아닌 건 나올 수가 없다.
계산 문제에서 등가속도가 아니다? 그거는 있을 리가 없어, 있을 리가. 99%는 계산 형태는 등가속도에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항상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근데 왜 못하냐면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못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만 됩니다. 방학 때 물리원을 다 끝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도 문제도 한 번씩 다 풀어줘야 되고, 그럼 난이도 올려서 조금 더 어려운 것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진도만 빼고 나갑니까? 또 알고 계셔요. 이 보라색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잘 활용하면 고수가 될 수 있다. 고수가. 실제로 작년 수능 물리 19번인가? 걔가 킬러 문제인데 요 두 개로 활용하면은 간단히 풀립니다.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특별히 고안한 게 아니라 교재에 없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지. 다만 알려드려도 연습을 안 하면 절대 못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자유낙하로 갑시다. 자유낙하. 이제 통합과학과 연관이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자유낙하를 하기 전에 등가속도 운동의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죠. 등가속도 운동의 근본.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무슨 운동입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이동거리를 가면 등속이잖아요.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등가속도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 같은 시간당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판단하는 건 두 가지인데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얘를 주어지고 얘를 물어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래프를 변환하든지 아니면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를 주어지고 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는 계산 못해요. 우린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 자, 자유낙하 비교해 봅시다. 이거 1초 떨어지면 5m 떨어져요. 계산하면. 2초일 때 45m, 20m, 3초일 때 45m 떨어져요. 4초, 5초 나올까요? 통합과학 문제 한번 뒤져보십시오. 4초, 5초 나오나? 그럼 누굴 위해서 낸 거지? 그런 문제를. 대충 이해가 됩니까? 등가속도 시작 후에 1초, 2초, 3초 안에 다 낸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럼 넘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이 말도 이해됩니까? 등가속도 후에 7초, 8초. 숫자가 더러울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자유낙하도 1초, 2초, 3초까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통합과 같은 경우도. 1초에 5m, 2초에 20m, 3초에 45m. 그래서 높이만 보면 몇 초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아직 선생님이랑 하는 건 아직 진도를 안 나갔는데 이제 이번 주말에 만나면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 할 거예요. 근데 높이가 20m네? 이것만 보고 2초구나. 45m네? 3초 걸리는구나. 이게 지금 이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거리만 딱 봐도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 해보죠. 자, 얘가 0, t, 2t, 3t라고 해봅시다. 그럼 시간당 증가해죠? 이 처음 구간 거리가 t면 요거 얼마야 돼요? 여기 얼마야 돼요? 얼마? 3D입니다. 여기는 자, 다시 해봐요. 1대 시간이 2배면 거리가 몇 배? 4배. 시간이 3배면 거리가 9배. 이해 안 됩니까? 되죠? 어차피 이 안에서 나온다. 이 안에서 나옵니다. 이 안에서.
자, 그럼 이걸 눈으로 익혔으면 응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네, 보여드릴 거예요, 다. 그래야, 학생들이 이해, 저랬구만. 자. 거꾸로, 네, 이렇게 합시다. 요게 0에서 1초, 2초, 3초. 여기가 만약에 6m면, 여기 6m고, 여기가 10m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얼마야 돼요? 답 나오죠? 2m면 되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구간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이거? 60. 여기 구간 평균 속력 20이죠? 2m를 1초에, 이거 1초구나. 이렇게 돼야죠? 그럼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서 1초로 나누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이게? 가속도가 되겠죠, 가속도.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낼 거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등가속도는 계산도 하지만 단순하게 그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나올 만한 문제 안 낸다고요. 출제자가 왜 내, 그렇게.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추론하게 내죠, 추론. 근데 추론하되 여러분 역추론해 보십시오. 출제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7.3초, 7.5초 이러고 내겠냐고, 이게. 예. 이렇게만 해도 못 푸는데, 어차피. 그래서 시간 간격이 기껏해야 1, 2, 3이다. 1, 2, 3이다. 자, 조금 이제 바꿔봐요. 이제 좀 어렵게.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4D고 여기가 9D라고 해봐요. 4D. 여기 지날 때 시간이 T초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초 걸렸어요. 정지 상태에서. 단 조건은 정지 상태에서만 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들어가면 될까요? 이 숫자를 보고 떠오르는 게 없어요. 4대 9 아닙니까? 이거 5로 해야 되는구나. 네, 잘못 썼네. 5D로 합시다. 그래야, 그래서 못 봤구나. 그럼 보이죠? 그럼 뭐라고 들어가죠? 3T요? 1.5T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까 1번, 2번씩 다 절대 안 풀린다니까, 그걸. 그럼 나머지 이런 숫자들을 보고, 문자를 보고, 정보를 더 찾아서 넣어야만 풀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문제 자체가. 간단하게 단순 대입해서 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자, 2대 9가 되죠. 4대 9가 되죠. 시간 간격이 2대 3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1.5T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속력이 V였으면 이거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1.5V가 되겠죠. 미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어떤 친구들은 막 여길 때 V1, V2 자꾸 미지수를 만들어. 수학적 상식에 생각해 봅시다. 미지수가 많아지면 풀려요?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4번식, 5번식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미지수를 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여기까지는 나오니까. 물론 통합과학에서는 잘 안 나오겠지만 물리원에서는 통합과학 내는 양반들도 있어요. 정지. 여기가 V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못 찾습니다. 그러면 그럼 수식으로 한번 해보죠. 이거는 왜 규칙성이 깨졌잖아요. 우리의 규칙성은 1, 4, 9, 16 이래야 되는데 규칙성이 없네. 그러면 거리만 보고 속력과 시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거리만 보고 나중 속력의 제곱, 처음 속력의 제곱은 2배의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여기 시간 이렇게 하죠. 이동거리 S는 2분의 1의 AT의 제곱이니까 이거 바꾸면 시간 T는 루트 A분의 2S. 색깔 다르게 한 게 있죠. 거리만 보고
특정 거리만 보고 속력이나 시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특정, 자, 수식으로 쓰면 나중 속력은 루트 EA 이동거리. 나중 시간은 루트 A분의 2배의 이동거리. 자, 이제 타답을 한번 해보죠. 이거 고난도라고 있죠. 이 정도만 돼도 뭐 푼다는 거 너무 단순한 거를. 거리 몇 배 됐어요? 뭐 들어가야 돼요? 이동거리가 몇 배 됐습니까? 그럼 속력은? 이게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루트가 나오면 어렵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루트가? 고1인데 루트 2, 루트 3 나오면 좌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만약에 2t였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2루트 2t. 됐어요? 조금 더 응용해 봅시다. 이거를 갖다가 응용해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t였으면 여기서까지 가는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자, 센스를 발휘해 봅시다. 그쵸?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안 알려줘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만 보고도 시간을 안 알려줘도 이 구간만 알아도 여기 구간 시간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리만 보고. 친절하게 이랬으면 더 쉽죠. 이랬으면 답이 뭐겠습니까? 이게 t면 여기서까지는 t죠. t. 이제 2분의 1 t죠. 2분의 1 t 4대 9니까 2초면 3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거리를 갖다가 정보를 찾게끔 하는데 어차피 1, 2, 3 안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 이상 잘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온다 해도 예측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혹여나 나왔어. 1, 4, 9, 16, 20, 25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등가속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요. 요 자연학과도 마찬가지예요. 1초 동안 5m 떨어져요. 그러면 2초 동안 4배 되겠죠? 20m. 3초일 때는 몇 배? 9배. 4초일 때는 16배. 그렇게 움직일 거를 미리 예측을 한다면 떨어지는 낙하거리만 주어졌을 때 나머지 정보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정보를. 자, 해봐요, 이제. 자연낙하로 바꿔서. 자, 지금까지 한 핵심이 뭐냐면 거리만 갖고도 속력과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간 속력, 그 다음에 몇 초나 걸릴까? 그런 걸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역으로. 그래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자, 이거 해봐요, 이거. 자유낙하. 요게 앞에서 했던 등가속도 공식인데, 자유낙하는 초속도가 없고, 가속도만 중력가속도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요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요거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0 넣고, A 대신에 중력가속도 집어넣고. 분석을 해보면. 자, 그래도 눈으로 익혀보는 게 중요하니까 출발 1초, 2초, 3초 이렇게 움직이겠죠. 10, 20, 30 시간에 따라서요. 속력은 거리는 5, 20, 45 자, 생각해 봅시다. 속력으로 문제를 주어지면 너무 쉽지 않을까요? 거리가 좀 숫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리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보를 10, 20, 30 써놓고 몇 초 걸리냐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거리를 써놓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초당 당연히 중력가속도 10으로 했다겠죠. 5, 1, 4, 9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했던 걸 또 연습해 봅시다. 똑같이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요거
4H고 이거 5H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자를 주어지면 다 의도해서 넣는 거예요. 의도해서 쓸데없이 넣은 게 아니라. 그럼 여기 지날 때 속력이 V면 여기 얼마겠어요? 2분의 3V, 1.5V가 되겠죠. 여기서까지 떨어진 시간이 T라면 여기까지는 몇 T입니까? 1.5T가 되겠죠. 1.5T. 이런 식으로 이것만 보고도 엄청난 정보를 찾아낸 거예요. 딱 단순한 거리만 딱 주어지고 대충 속력이 몇 대 몇인지 시간이 몇 대 몇인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미지수가 줄어든다. 자, 그러면 마저 해봅시오. 요 식이 왜 등장한 거냐? 요 식이 낙하거리 S만큼 자유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이런 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저 밑에 그림 하나 있죠? 그림 하나. 이런 식으로 거리만 딸랑 주어지고 요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나 시간을 물어볼 겁니다. 거리만 주어지고 이 거리만 갖고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처럼 나중 속력은 제곱은 2도 S가 될 테니까 속력은 루트 2G H 이렇게 돼요. 또 이거 어떻게 나왔냐? 낙하거리 H는 S는 2분의 1 GT제곱이니까 이거 바꾸면 되죠. 똑같습니다. 자유낙하나 등가속도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뭐만 알아도 낙하거리만 알아도 속력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걸 써먹을 수 없어요. 출발 당시 정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논리가. 기본 기조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거리만 보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푸나요? 정해졌어요. 그것도 다. 정지 상태가 아니면 평균 속력을 이용하면 빨리 풀립니다. 나름 다 공식처럼 다 루트가 있어요. 그런 거 좀 배제하고 등가속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구간거리를 알면 된다. 이거 가지고 시간과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하긴 했는데 뭐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내볼게요. 조금만. 여기 뒤에 1번부터 계산 빼고 내면은 24번까지만 해볼까요? 24번. 나머지는 다음 주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뭐 첫날이 졸려서 또 영상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채팅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또 수강하실 분 수강하시고 채팅방 들어오시고요. 자, 고생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화가 갑시다.